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38% 상승, 그리고 코스닥도 0.48% 상승하면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결국에는 이 저항대를 꾸역꾸역 넘어가는 모양새죠. 이 저항대 구간을 하나 이렇게 놓고 저점을 점점 높여가면서 최근에 방송에서 가장 많이 다뤄드리고 있는 부분이 이 깃발 형태의 수렴 패턴인 것 같아요. 종목 다뤄드릴 때도 제가 항상 이 부분 좀 중요하게 보시라. 어떤 저항대를 넘길 때는 거의 다 이런 패턴이 나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힘겹게 붙임은 있지만 저점을 점점 높여가면서 변동성이 줄고 이러다가 뿅 하고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를 이제 좀 넘어서게 되면 어, 이때 이제 수렴 안에 있을 때보다는 조금은 더 그래도 가벼운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다만 2020년에 우리가 겪었던 뭐 이런 상승보다는 좀 이제 상승을 하긴 하지만은 조금 이제 힘겹게 부침이 있게 조금은 답답하게 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올 거라고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대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코로나 폭락장 이후에 이 1년 반 동안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승장에서 단 한 번도 시장 하락에 베팅을 해본 적이 없고, 물론 중간중간에 당연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리스크 관리 조금 해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멘트 정도는 드린 적이 있지만, 대세 이 상승 흐름이 꺾인다라고 단 한 번도 멘트 드린 적이 없고요. 지금까지 이제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이 시황이라는 것을 좀 깊게 다뤄드리는 분들이 보면은 뭐 이제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다뤄드리는데 사실 제 채널은 테마주 단기 매매 뭐 재료 매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뤄드리는 채널인데 비해서 사실 시황을 좀 많이 다뤄드리긴 해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시청자들 분들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종목 하나하나를 매매하는 것을 넘어서서 꾸준히 수익을 쌓아가는 그런 뭐 트레이더 혹은 주식 투자가가 되려면 결국에는 이 계좌 관리가 잘 되어져야지 롱런 할 수 있는 트레이더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계좌 관리 그리고 리스크 관리는 결국은 뭐 이제 종목의 개념, 테마의 개념을 넘어서서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시황을 비중 있게 다뤄드리는 거니까요. 너무 이런 막 스킵해서 그렇게 넘어가지 마세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튼 최근에 시장 흐름 나쁘지 않고요. 그렇게 걱정할 건 없어 보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엊그제 방송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 때문에 이제 바닥권에 있던 바이오주들이 이제 반등이 한번 나왔어요. 이때 그러니까 오랫동안 바이오주들이 좀 죽어 있다가 거의 대부분의 바이오주들이 이렇게 대시세 내고 요런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3월, 4월 달에 이때 시장을 좀 그 바닥권에 있던 바이오 섹터들이 반등을 줄을 이루면서 시장을 한번 끌어올렸고요. 시장과 마찬가지 이렇게 한번 올랐다 반등이 나왔다가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내려왔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바이오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내가 백제다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거의 대부분의 바이오 종목들이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가다가 코스닥 3, 4월 반등 때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왔던 거예요. 잠깐. 그리고 다시 죽었다가 지금 이 상황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차트들이 이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시세를 한번 냈던 애가 이렇게 역별 구간 들어와서 이 역별을 한 번 정도는 털어내는 상승이 한번 나왔다가 이렇게 후훌 털어내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게 정석이거든요. 정배열을 만들어 가면서.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대부분의 바이오 종목들이 이 자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그러면은 차트만 이런 자리라고 해서 애들이 가는 게 아니니까 엊그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오주들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방송에서 멘트 드린 부분이 음,
일시적인 느낌이 아니다. 일시적으로 그냥 잠깐 뭐 기술적 반등이 좀 수급이 들어왔다가 죽을 수도 있고 이게 이어질 수도 있는 건데 요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뷰는 일시적으로 나왔다가 죽는다라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좀 더 추세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을 이렇게 또 같이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자, 보시면, 코스피가 이 지루한 어떤 박스권 구간을 이제 뚫고 만약에 여기서 조금 그래도 시원한 상승 파동이 한번 나온다면은 코스피도 이 상승 파동을 주도하는 주도 섹터가 나타날 거고요. 코스닥도 이 1032포인트라는 사상 최고치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뭐 눌렸다가 돌파를 해줄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고 그건 뭐 이제 모르는 부분이지만 혹시라도 시원한 상승 파동이 한번 나올 수도 있다고 칠 때 이 상승 파동을 주도할 주도 섹터가 존재를 할 거거든요. 물론 이 파동에서처럼 뭐 그냥 어떤 특정한 주도 섹터가 없이 순환매가 돌면서 올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떤 그 힘이 좋은 섹터는 존재하기 마련인데 그렇다면 이 상승 파동을 어떤 섹터가 시장을 캐리해 줄까에 대한 고민. 이 어떤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또 한 번의 어떤 코로나 이슈를 가지고 바이오주들이 움직인다. 근데 최근 시장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주목해야 될 종목과 섹터들이 결국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과 섹터들인데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던 거죠. 그래서 엊그제 바이오주들의 어떤 그 반등을 보면서 심상치 않다라고 저는 느꼈던 거고, 그러니까 이날이잖아요. 심상치 않다라고 느꼈던 거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뉴스 체크를 예전에 코로나 확산세 매일매일 뉴스 체크하면서 우리가 매매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제가 멘트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루 반등 나왔다가 어제 이제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어요. 근데 이 재료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뭐 왜 그럴 때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뭐 뉴스를 보다가 이 뉴스 시장에서 반영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좋은 뉴스네 라고 이제 관련주도 찾고 났는데 반응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거 안 가는 거구나. 버리는 뉴스구나 하고 버려버리잖아요. 근데 며칠 있다가 가는 경우 있죠. 그러면서 와 이거 내가 봤었는데 그런 경험들 많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뭐 말씀드리는 부분도 어떤 하나의 뭐 뉴스 재료 같은 것에 대한 내가 이 뉴스 이 재료에 대한 확신이 들면 관련주들 찾아놓고요. 최소한의 어떤 그 뭐 길면 뭐 일주일까지도 추적하는 그런 습관이 중요해요. 하루 보고 안 간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관심 종목군에 갖다 놓고 추적을 해야 됩니다. 종목의 흐름을. 그러면서 흐름이 좋다. 뭔가 움직임이 나오려고 하는 흐름이다. 근데 내가 뉴스랑 재료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맥점을 찾아서 들어가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연습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하루 그냥 그날 그러니까 제 방송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뭐 종목을 특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 한미사이언스라는 종목을 제가 이날 관심 종목으로 괜찮아 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다음날 이제 시청자분들 당연히 보겠죠. 근데 안 가. 음봉 맞았어. 뭐야 증권맨 뭐 안 맞네 틀리네 하고 안 봐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어떻게 종목이라는 게 말하고 다음날 바로 갑니까?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이 종목을 제가 특정해서 언급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만 너무 우리 투자자분들이 꽂혀 있다. 그날 강한 종목들 막 이런 것들만. 근데 아무리 우리가 데이 트레이딩을 하고 단타 매매를 해도요.
어떻게 그날그날 강한 종목들로만 매매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일 주도주 매매는 그리고 매매 난이도 중에서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가지고 뭐 1에서 3일 혹은 뭐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테마와 종목을 추적하면서 매매를 하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시길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눌림목 매매가 편해요. 막 돌파, 뭐 양봉 따라잡고 추격 매수하고 이런 것보다. 아무튼 오늘은 뭐 또다시 진단키트 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중에서 뭐 저번 이제 반등 때도 대장 역할을 좀 했었던 휴마시스가 물론 이제 이 구간에서의 이 반등이 이제 대시세를 나고 떨어지는 구간에서 뭐 설거지 파동일 수도 있고, 뭐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판단을 하긴 힘들어요. 설거지 파동으로 올랐다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시세를 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좀 뭐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구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시세를 한번 내고 여기서 이 상한가가 한번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판단이 좀 되어져야 되는 사실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시세 한번 내고 떨어지는 구간에서 이제 설거지 파동일지, 이 부분을 염두를 해두면서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분위기 자체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나쁘지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확신에 차서 앞으로 바이오가 주도 섹터야, 무조건 이렇게 전고점까지 달릴 거야, 이렇게 뷰를 가지고 접근했다가는 된통 또 당할 수가 있으니까요. 얘가 여기서 이렇게 뽑고 나서 안 죽고, 그러니까 이때처럼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를 때 막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르고 나서, 그러니까 확연히 다르잖아요. 설거지 파동으로 나온 상한가의 1일차, 2일차, 3일차의 모습. 이고 사실 비슷한 자리인데, 이때라고 치면 비슷한 자리잖아요. 여기 보시면 상한가 나오고 3일 동안 밀면서 원점으로 되돌려 놓은 이 차트, 설거지 파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상한가 나오고 3거래일 동안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 이런 정도는 확인이 좀 되어지고 나서 공략을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진단키트 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 봐야 되겠죠. 이렇게 바닥권에서 또 올라오게 되면, 물론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 체크가 제일 먼저고요. 이 부분이 이제 소멸해버리면 얘네들도 힘을 쓸 수는 없어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어떤 바이러스가 어찌됐건 뭔가 두려움을 줘야 얘네들은 시세를 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뉴스 체크가 1번입니다. 뭐 세력들도 뉴스 보면서 시세를 만들지, 뭐 지금 다 정해놓고 시세를 만들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휴마시스, 뭐 시젠, 그 다음에 뭐 수젠텍, 나노엔텍,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뭐 이제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이런 종목들이 눌릴 때 뭐 접근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좀 이제 아직 시세가 나지 않은 종목들 순환매를 기대하고 뭐 접근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약간 이제 사실은 이런 자리들, 파동 한번 나오고 다시 눌렸다가 이렇게 이제 가는 자리들 거의 다 이런 자리들에 있는데요. 뭐 이제 수젠텍 같은 종목은 조금 매물이 좀 많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나노엔텍도 마찬가지인 자리고요. 매물이 상당할 거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 이제 랩지노믹스라는 뭐 이런 종목들 보면 비교적 이 어떤 쌍바닥의 중간 이 고점 자체가 얼마 남지 않아서 좀만 넘으면은 매물이 좀 가벼워질 수 있는, 차트만 놓고 보면은 차라리 뭐 이런 종목들이 좀 괜찮을 수 있다. 뭐 이런 종목들은 너무 이제 이렇게 아직 멀었어서 전고점까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그 조금 이제 돌려보면서요.
부지런히 좀 관심 종목을 뽑아서 뭐 진단 키트, 뭐 코로나 치료제, 뭐 이런 식으로 좀 바이오 제약 뭐 약품주들 좀 모아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오늘 밤에 좀 그런 작업을 해 놓으셔야 관종 싹 정리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 추적하면서 그 흐름을 보면서 조금 매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뭐 이제 그 기업의 내용, 뭐 이제 진다키트 관료주들도 결국에는 얘네가 뭐 차트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얘네가 얼마나 진단키트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지 매출에 따라서 얘네도 대장이 나오는 거고 시세가 더 나는 애가 있는 애고 진단키트 관료주 이렇게도 핫한데 안 가는 애가 있을 거예요. 기업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뭐 매출이 안 나오는 애는 안 가는 거고요. 나오는 애는 탄력 받아서 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내용 공부도 조금 해주면서 관심 종목을 뽑아 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오늘 내일 걸쳐서 좀 알아보겠지만 일단 지금 방송하는 지금에서는 이제 차트만 보고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트의 어떤 느낌은 랩지노믹스가 상당히 좀 좋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어찌됐건 바닥권에서 이제 좀 반등이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예전에 끼가 좋았던 애들 대장 역할을 했던 애들이 반등이 또 이제 시원하게 나오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뭐 대웅이라는 종목도 이 구간 안에서 이때 당시에 사실 3, 4월 달에 바이오주들 죄다 역배열해서 이렇게 반등 나올 때 대웅 얘는 여기서 반등 한 번도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지금 거의 뭐 5개월 가량을 기었다가 이제 121선을 넘기면서 고개를 들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웅도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뭐 이제 현대바이오도 최근에 이제 뭐 경구용 치료제 이슈로 살짝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 구간에서의 이 이평선을 모아가는 작업들이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대바이오도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풍제약도 좀 보고는 있습니다. 얘도 여기서 경구용 치료제 이슈로 양봉을 한번 뽑고 나서 이렇게 이제 죽는 모습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유지해 주잖아요. 박스권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121선을 기다렸다가 이렇게 뚫어내는 작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풍제약도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CMO 관련주들입니다. 그래서 뭐 녹십자 그룹주들도 좀 이렇게 바닥 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뭐 이제 녹십자 아까 MS였던가요? 녹십자 MS는 반등이 조금 많이 좀 있긴 했었는데 좀 워낙 역배열인 상황이라서 조금 더 바닥 다지고 우상향하고 있는 애들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CMO 관련주 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저는 좋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요 가격대가 중요한 가격대거든요. 85만 5천 원. 그러다가 이때 이제 모더나 이슈 때문에 잠깐 어떤 그 이상 흐름이 생겼다가 다시 회귀했거든요. 이 중요한 가격대로. 근데 여기서 다시 이 여기를 뚫고 올라가려는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일단은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ST팜이라는 종목도 이렇게 보시면 추세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하는데 점점 요것도 최근에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수렴 형태랑 똑같죠.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이렇게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다뤄드리고 있는 이 깃발 형태 의 반대 모양이죠. 반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되는데 요렇게 근데 변동성과 이격이 점점 줄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얘가 추세를 회복을 하지 못하려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저점이 점점 낮아져야 돼요. 근데 저점은 이제 가격 방화 이루어지면서
슬슬 이제 고점을 높이면서 추세 전환이 일어나는 과정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렇게 변곡이 일어났어요. 상승 방향으로 좀 틀어놓는. 그래서 한 번 정도 뭐 들어 올렸다가 다시 좀 죽었다가 이렇게 돌아나가는 그림 이제 머릿속에 좀 그려져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바이넥스도 바닥을 충분히 좀 다지고 있는데 조금 이제 아직 얘는 지금 접근하긴 좀 그래요. 양봉 하나가 좀 뽑아지고 난 다음에 눌리면 이런 눌림 구간에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죠. 뭐 바이오톡스텍이나 이런 종목들도 나쁘지 않다. 바닥 다지고 121선 이렇게 돌아나가는 어떤 변곡에 있고요. 대정학음 이런 종목들도 뭐 나쁘지 않고. 아무튼 CMO 관련주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한미사이언스는 뭐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얘도 여기를 좀 이렇게 넘기는 모양새가 나올런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이 정도로 이제 바닥권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 좀 다뤄드려 봤고, 그 다음에 야 진혼생명과학은 와 저희 상상 솔직히 못했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갈 거라고는 솔직히 예상 못했어요. 한 20% 이상 뭐 슈팅 나왔다가 윗꼬리 길게 달고 오버 슈팅이 나오는 모습 정도는 상상을 했는데 야 대단하다. 어찌됐건 이제 저평가 리포트가 계속 나오면서 이제 혼자만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mRNA로 뽑아낸 슈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같이 mRNA 관련주로 최근에 시세를 좀 냈던 셀리드랑 이연제약은 좀 움직임은 좀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장 분위기가 좋으니까요. 얘네들도 여기서 뭐가 시세가 좀 멈추지 않고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셀리드도 이렇게 좀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나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 들어서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핫했던 메타버스는 오늘 하루 쉬었죠. 오늘 이제 바이오가 시장에 주도 섹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주도 테마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제 대장 역할을 했었던 메타버스는 좀 쉬는 거고요. 얘네들이 또 이제 뭐 달리거나, 날 잡고 또 정치 테마주가 달리게 되면 바이오가 또 그날은 또 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계속 아마 바이오랑 뭐 정치 테마주랑 뭐 그거 제외하고 뭐 어떤 강한 섹터 뭐 한 두세 개 정도가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대장 역할을 하는 그런 흐름 정도로 이해를 하고 매매를 앞으로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메타버스는 당연히 좋은 눌림이 온다면 공략을 해야 되겠죠. 지금으로서는 옵티시스를 뭐 최고 우선주로 보고 대장주로 보고 공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한전선을 요것도 제가 예전에 한번 다뤄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가 딱 요 구간에서는 제가 방송에서 자신있게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저희 리딩방도 여기서 사서 한 번 먹고 여기서 두 번 익절을 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익절을 하고 나왔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 방송에서 제가 멘트 드리기를, 이 자리는 사실은 어느 정도 확신이 있는 자리인데, 이제는 이 이후로는 그렇게 확률이 이때만큼 높은 자리로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얘가 뭐, 전고점까지 이렇게 쌍봉을 만들고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서 그냥 죽을 수도 있고, 아무튼 저도 어떤 그 가능성은 열어두되 일단은 흐름을 좀 지켜보고 공략을 해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뭐 음봉이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좀 떨어지면 이 정도 구간에서 저는 다시 눌림목 자리를 보고 매수할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장중에 좀 급하게 밀려요. 상당히 좀 많이 밀립니다. 반등도 없이. 그래서 왜 이렇게 뭐 악재 있나 하고 봤더니 악재도 없어요. 근데 제가 아주 예전에 항상 수급 상황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종목이 좀
비이성적인 하락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악재가 있는지 없는지 뉴스 찾아보는 거고요. 이제 종토방도 들어가 보시고요. 그러면서 악재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막 종목 막 투매 나오고 눌림 깊이 나온다고 해서 오예 좋은 매수자리다 하고 사면서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무턱대고. 그렇게 봤는데 악재가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뭘 보시라고 했죠? 수급 상황을 보시라고 했죠.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기타 법인을 좀 제가 주의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고, 꼭 기타 법인이 아니더라도 한 군데 주체에서 그러니까 뭐 외인이 됐건 기관이 됐건 어떤 특정 주체가 대놓고 파는 듯한 느낌이 들면 그날은 웬만하면은 눌림 잡지 마시라. 요거 방송에서 제가 한번 언급 드린 적이 있어요. 보통 이제 기타 법인의 대량 매도가 잡히는 경우는 대주주가 파는 거일 확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기타 법인 매도 잡히고 나서 한 2, 3일 있다가 뭐 대주주 매도 이렇게 뉴스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대한전선은 뭐 이제 기타 법인의 매도 물량은 뭐 이제 평소에 잡히는 정도였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는 아니었다라고 봐도 장중에 이제 잠정치 나오는 거 보면 뭐 오늘 이제 프로그램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프로그램만 봐도 오늘 하루 종일 계속 팔립니다. 계속 팔았다 샀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의 계속 팔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어떤 주체가 대놓고 던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저도 뭐 이제 방송 키기 전에 좀 더 이제 찾아봤는데 명확한 건 좀 아니지만 약간 이제 뭐 이제 대한전선이 그 호반그룹의 인수기대감도 좀 재료 중에 하나로 있었는데 뭐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뭐 기대감이 사라진 건지 그런 뭐 생각도 좀 들고요. 어찌됐건 이렇게 이제 좀 노이즈가 발생이 되면서 투심이 악화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이제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공략을 하려면은 이제 이 가격대까지는 어찌됐건 이제 내려올 것 같고 21선 올라오고 21선 구간에서 좀 지지를 좀 해주는 모습이 나오느냐 요렇게 21선 이렇게 올라오겠죠. 21선 눌림목에서 돌림이 나오느냐 아니면 21선 또 깨고 떨어지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21선도 깨고 요 자리 요 자리까지 좀 깨고 떨어지면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 괜히 좀 뭐 공략하기 조금 찝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패스하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오늘 정치 테마주들이 야 수남에 진짜 빨리 돌죠. 일단 뭐 윤석열 관련주들은 최근에 분위기가 그렇게 이제 뭐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 윤석열에서 지금 이제 최재형으로 넘어갔다가 오늘은 다시 유승민 그리고 홍준표까지 이렇게 이제 순환매가 좀 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관련주는 제가 어제 그리고 엊그제 걸쳐서 좀 상당히 비중 있게 앞으로 그러니까 매매를 아예 안 합니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 뭐 계속 반복되면 조금 그럴 수 있긴 하니까 짧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요때 공수처 수사 착수 혐의 발생됐었 악재가 발생되면서 잠깐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부터 해서 저는 일단 윤석열 테마는 보류 뭔가 좀 안정이 되고 진정이 되는 상황이 확인이 되면 매매를 해야지 조금 이때부터는 조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저희 리딩방도 윤석열 테마는 쳐다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그러면서 아니나 다를까 결국 주가가 고점에 다다르고 나서는 점점 하나씩 뭔가 좀 투심을 흔드는 뉴스들이 발생이 되어져요.
지금 뭐 제일 큰 게 엑스파일이고 뭐 장모 주가 조작 혐의 가담 부분 여러 가지 건 이제 의혹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이 탄생하고 지지율이 치솟다가 결국에는 검증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지율이 폭락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봐왔고, 정치 경험이 일단은 없기 때문에, 시장이 기대를 갖는 것만큼 그만큼의 어떤 부응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낮을 때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근데 주가가 지금 거의 대부분 막 몇 배씩 올라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이라도 미심적인 부분이 생기면 매매를 안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윤석열 테마주는 제가 건드리지 않았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재형 테마주들도 뭐 아직까지는 그냥 기본적인 조정 정도로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최재형 테마주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테마가 좀 지속성을 가지고 시세를 낼 수 있는 테마일 것이냐, 단말성으로 올랐다가 죽을 가능성이 있는 테마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먼저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파동 하나만 나와도 이 안에서 잘 하시는 분들은 먹을 구간에서 잘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 초보분들은 한 파동 나오는 구간에서는 사실은 잘못해가지고 물리면은 낭패 보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파동 이렇게 이제 두 파동, 세 파동까지 나오는 애들은 조금 물려도 또 익절기회를 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런 시세를 이어갈 수 있는 테마에서 매매를 하는 것과 한 파동 나오고 죽는 테마에서 매매를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최재형, 저는 사실 이제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안 좋다 좋다를 판단하기가 좀 힘들다. 이게 단순히 윤석열 테마에 쏠렸던 수급이 최재형으로 이동하면서 만들어지는 시세인지, 정말 이 최재형이라는 인물이 만들어내는 시세인지 아리까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아리까리하면은 매매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죠. 그래서 저는 손을 대지 않고 있는데, 단 이 아리까리하기 때문에 이 인물에 대한 확신이 제가 없기 때문에 윗구간에서 공격적으로 매수는 안 할 거고요. 대신에 정말 충분한 눌림이 와서 괜찮은 자리가 오면 그때는 조금 고민을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거래량도 없이 막 갔던 이런 애들은 좀 그렇고요. 보세요. 금강공업, 우선주 보세요. 이런 애들. 한샘K도 조금 모르겠고요. 굳이 한다면 오리콘, 뭐 오픈베이스 요 정도, 이루원 이 정도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유승민 쪽으로 급하게 또 순환매가 돌죠. 진짜 빠릅니다. 순환매가 정말 빨라서 어렵다. 근데 뭐 유승민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좀 사실은 뭐 자랑이 좀 그렇지만 정확하게 맞추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테마주가 막 가면서 이준석이 이제 당대표가 되면, 당대표가 되고 나서 유승민 테마주가 움직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한번 제가 언급을 드렸어요. 근데 아무튼 유승민 테마주가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뭐 이준석 대표나 유승민 뭐 의원이나 서로 이제 어떤 안 친해 보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뭐 같은 좀 느낌이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쪽을 좀 밀어줄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좀 봤던 거죠. 당대표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유승민 테마주가 좀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대로 아무튼 좀 됐습니다. 유승민 테마는 해볼만 하죠. 인물에 대한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워낙 정치 활동을 그래도 오래 하신 분이고 이미 이제 검증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매매를 하는 동안에 악재가 나올 게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겁니다. 그래서 유승민 테마는 오히려 좀 좋은 눌림이 오면 매매를 해볼만 할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뭐 제가 막 강력 추천도 아니고 그냥 비중 실을 종목 절대 아니고 그냥 개별주니까 비중 좀 줄여서 한번
그냥 단타로 접근은 한번 해볼 만한 자리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밀렸어요. 저희 리딩방도 조금 들어갔다가 짧게 그냥 일단은 절반 손절했습니다. 절반은 좀 가지고 있긴 한데. 그래서 얘도 이제 제가 생각한 이 구간에서 반등은 나오진 않았고 아마 21선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좀 돌아 나가서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올 심상인 것 같아요. 이 시간을 가지고 있기가 제가 싫어가지고 일단은 절반은 손절해버렸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 방송 보고 들어가신 분이 있다면 뭐 이제 조금만 제가 사시라고 했으니까 혹시 여기서 이제 바닥 잡으면 조금 추가 매수해서 반등 나오면 뭐 좀 익절하고 나오시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량도 계속 줄고 있고 더 이상 뺄 데는 없어 보이니까요. 21세로 올라오면 아마 이렇게 돌아 나가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